외국인 코치진을 선임하러 갔던 홍명보 감독이 지난 주말부터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이제 이재성과 황인범 이런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을 만날 것이라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를 보면 홍명보 감독이 유럽에서 손흥민을 만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20일에 홍명보 감독이 영국 런던 모처에서 프리시즌 중인 손흥민과 따로 만났다라고 밝혔고, 홍명보 감독의 현재 행보를 보면 지난 15일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서 유럽으로 향했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후보자와 미팅을 가진 뒤에 런던으로 이동해서 런던에서 일단 손흥민 선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을 때 아무래도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연히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밖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1시간 동안 만나서 독대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간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에 이어서 김민재도 면담을 했거든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자세하게 이제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5일에 출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현지에서 코치진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일 런던으로 이동해서 손흥민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20일 오후 독일에서는 김민재를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명보 감독은 코치진 면담은 다 끝난 상태고요. 아무래도 출발을 하기 전부터 외국인 코치진의 프로필이라던가 어느 정도 어떤 코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추리고 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가서 이제 코치진을 면담하는 시간을 3일 정도 가졌고, 아마 홍명보 감독이 만나면서 코치진을 확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전술 철학에 맞는 사람을 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부터는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를 만난 곳이 독일 뮌헨이다 보니까 바로 마인츠로 이동해서 이재성과도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축구협회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정이 허락한다면 세르비아까지 이동해서 즈베지다에서 활약하는 황인범과도 만날 계획이다. 황인범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같은 팀인 허영우 선수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5일에 출국을 해서 3일 동안 코치진을 만나고 3일 뒤부터 19일부터는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그리고 황인범 이런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쏟고 있고, 이 시간이 사실은 더 길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다음 주에 귀국해서 외국인은 물론 코칭 스태프까지 확정한 뒤에 이달 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칭 스태프 구성과 관련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취임 기자회견을 안 했기 때문에 취임 기자회견 겸 이제 코칭 스태프를 어떻게 구성했다, 이것까지 같이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홍명보 감독의 일정을 보면 코치를 만나는 시간보다 지금 선수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현재 팬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하게도 홍명보 감독이 출국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통은 이제 감독이 선임되면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취임 기자회견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먼저 출국을 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보면 코치진을 만나는 시간보다 선수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빠르게 외국으로 나갔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너무할 정도로 안 좋다 보니까 취임 기자회견을 하기에 부담스러워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빠르게 그냥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코치진을 만나러 간다 핑계거리로 빨리 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행보죠. 이제 코치진을 만나서 장시간 동안 이제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딱 3일 걸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국내에 입국한 다음에는 돌아온 다음에는 그래도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아예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나중에 9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할 때 그때 이제 처음 기자회견을 할까봐 너무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잠잠해질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돌아온 다음에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불은 약간 잠재워 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인터뷰를 하기로 하는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지금 어쨌든 코치진을 만나는 시간보다 우리 국가대표팀급 선수들을 만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행보는 결국에 선수단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지금 부임한 이후부터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분위기도 너무나 안 좋고 매체에서도 당연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홍명보 감독의 입지가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당부도 좀 하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좋든 싫든 감독이 됐기 때문에 감독의 업무로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잖아요. 뭐 클린스만 감독도 그랬고 벤투 감독도 그랬고 해외에서 뛰는 우리 주요 선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게 홍명보 감독이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 달 말에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국내로 와서 프리시즌을 치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유럽에 가서 시간을 계속 쓰면서 손흥민, 김민재까지 만나고 와야 되나? 어차피 일주일만 지나면 손흥민, 김민재가 모두 국내로 오기 때문에 그때 만나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이제 만나고 시간도 보낼 수가 있을 텐데 약간 이제 유럽에서 계속 체류를 하면서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좀 시간을 일부러 소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지금 이임생 위원장, 뭐 정혜성 위원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막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가 계속 나오면서 비판의 강도도 계속 점점 더 강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손흥민과 김민재를 만날 수 있지만 이제 뭐 서령우라던가 황인범이라던가 이재성이라던가 이런 선수들도 계속 만나면서 조금은 날이 서 있었던 이 비판들이 수그러들기를 조금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만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감독이 되어야 됐던 이유가 어쨌든 리더십이죠. 이임생 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리더십이 필요하다. 원팀, 원스피릿, 원골. 이 홍명보 감독이 2014년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한국 축구에 지금 필요한 상태다. 철학이라고 표현했지만 철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팀 내부의 조직력 그리고 이제 하나로 뭉치는 이제 선수단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하고 지난 외국인 감독들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대표팀이 기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을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장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레전드 출신 감독이기 때문에 팀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컵 때도 그랬고 월드컵 때도 그랬고 약간 이 선수단에 잡음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잡음들을 잡고 팀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이게 홍명보 감독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도 이게 이제 울산과 광주의 경기가 끝나고 얘기했던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인데 현재 대표팀의 전력이 어떠냐. 대표팀에는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팀 스피릿이다. 그래서 어떤 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선수들의 재능을 어디에 올려놓는가에 따라 많이 바뀔 거다. 헌신이나 희생에 재능을 쓴다면 재능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거고 만약에 재능을 선수 개개인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주의에 놓는다면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팀 스포츠에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직접. 이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감독이 된 것이 대표팀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표팀에 안 좋았던 그런 잡음들을 내가 잡아야 된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출국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을 단기간에 뭐 전술적으로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대표팀의 경기 외적인 문제들은 금방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표팀의 규율 이런 게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대표팀의 내부의 그런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 계속 이제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이 직접 얘기하고 이임생 위원장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중심에는 리더십, 팀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 그리고 지금 약간은 잡음이 있는 선수단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게 이제 홍명보 감독의 장점인데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지금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대표팀 감독직으로 갈 때 절차상의 문제가 크게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문체부의 감사도 확정이 돼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정당성이 떨어져 있는 감독에게 이제 선수들이
충성을 다하고 홍명보 감독을 믿고 따르는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에 동화가 돼서 대표팀 내에서 홍명보 감독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의 권위가 떨어진 만큼 리더십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보는 시각도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당한 감독이라는 이제 그 명칭이 붙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당연히 뭐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도 당연한 거지만 뭐 가장 높이 있는 사람 이제 나의 뭐 선임 선배 이런 사람들이 약간 그 정당성이 떨어진다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당연히 리더십이 떨어지고 아무도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 너무나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당시에 추구했던 그런 가치와 홍명보 감독의 지금의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홍명보 감독도 그런 것을 본인도 느낄 테니까 뭐 외국에 나가서 시간을 끈다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장 먼저 팀의 중심 선수들 손흥민, 김민재, 뭐 이재성, 황인범 이런 이제 선수들을 찾아가면서 조금은 더 팀의 분위기를 좀 잡으려는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조금은 이 팀의 분위기를 잡아달라라고 이제 좀 부탁하는 뭐 그러한 형태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 홍명보 감독이 돼서 과연 그 유명한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이 발휘가 될 수 있을까? 뭐 당연하게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그 사회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이 매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어떤 기자회견을 가질지를 우리가 또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